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김포가 드디어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가 드디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이제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 몇천씩 올랐다라고 하던데, 특히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저도 지난주에 계약이 있어서 풍무역 근처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3개월 전에 사줬거든요. 고객, 베트남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그분한테 3개월 전에 사줬는데 30평대 초반입니다. 벌써 1억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1억이 떨어졌다라는 기사를 좀 전에 읽어봤습니다.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같이 따라오니까 아무래도 그와 또 유사한 뉴스로 김포 지역이 묶이면서 파주 지역이 또 뜨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파주도 이제 조정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한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조정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조정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투기 과열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킨텍스 역의 그 3개 브랜드만 계속 줄기차게 오르고 있습니다. 파주 전역에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치솟았으면 파주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였을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파주의 그 킨텍스 역에 들어가서 살 사람,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그 GTX 역세권에서 매일 GTX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이 되어야만 GTX를 그 비싼 요금을 내고 매일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20번대 후반이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파주 GTX 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면, 매일 GTX를 타고 서울권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매일 내가 GTX를 타고 다닐 수 없다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역으로 말하면 그게 곧 조정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오냐면, 김포가 이제 조정적으로 묶이고 나서 뭐 파주 운정도 좋지만 이 고양시, 특히 고양시, 일산, 동구, 백마마을 쪽에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사교육 학군도 좋고 공교육 학군도 다른 데에 비해서 뒤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군 보고 오는 것 같아요. 물론 1차적으로는 대곡 소사선 때문이겠죠. 그 대곡 소사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여기는 뭐 백마역에서 갈아타지 않고 김포공항 가서 5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해지는, 서울 출퇴근이 편리해지는 지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도권에서 가장 많이 서울 사람들이 와서 투자하고 아파트를 매입한 동네가 바로 이 고양시이고, 고양시 중에서도 주목받는 곳이 킨텍스보다 오히려 저는 백마역 요 주변에 몰려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은 이미 뭐 모든 가격이 킨텍스 역세권 선반영이 돼서 뭐 15억이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그쪽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또 그쪽은 특히 지금 학군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뭐 학원을 다니려면 이 서구 쪽이나 아니면 동구 쪽 백마마을로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입지 여건이 킨텍스 역세권보다 오히려 백마 역세권이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간에는 이곳에 내가 오래 살았고 23년이나 살았고 이곳에서 이제 저는 아이들을 다 키웠는데, 물론 이곳에 학원을 많이 이용하기도 했고 제가 또 15년간 학원을 운영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교육 학군도 좋지만 공교육 학군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8개 학교가 있으니까 충분히 골라서 자기가 잘 맞는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공교육, 사교육 학군도 다 좋아서 이곳에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뭐 학군이 좋아서 한번 들어오면 거의 고3 때까지는 거의 이사를 가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군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뭐 하다못해 큰 대형 슈퍼라든가 하다못해 뭐 내과, 외과 뭐 이런 병원 시설도 잘 되어 있거든요. 치과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차도를 건너지 않고 학원도 다닐 수 있고 해서 이곳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포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이 일산이 수혜지역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김포가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잘 됐다면 이런 취지는 아니고, 김포가 묶임으로 인해서 똑같은 입지 여건이라면 김포 똑같은 조정지역이니까 김포로 이제 가지 않고 거긴 뭐 얼음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양시로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물주택자라면 꼭 잘 투자해서 내 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세 살면 정말 뭐 속 터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분노에 차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된 등기가 쳐진 아파트가 빨리 여러분 앞으로 등기가 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좀 정서적으로 안정된 또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지금 뭐 굉장히 가파르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전세는 계속 없고, 그러니까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갭 차이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죠? 이 기간이 얼마 안 되겠죠. 지금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37평제가 사례로 들었었는데 5억이었던 게 지금 6억 7천까지 올라왔습니다. 5억 5천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 정도면 이제 내가 37평 사놓고 한 4년쯤 뒤에 들어와서 이제 살면 되겠죠. 내 전세를 떼거나 아니면 아파트 50% 담보대출이 나오니까 50%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 내 집 장만은 꼭 하셨으면 합니다. 전세 살면 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사람들이 많이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이 부동산도 유튜브 덕분이긴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8건을 거래했어요. 8건. 그러니까 매일 평균 한 건 이상을 거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창릉 3기 신도시 사전 입주 뭐 그런 공공임대가 55%나 된다는 그 아파트를 사전 입주 1600가구에 목매달지 말고, 저는 구축이라도 이 백마마을에 사두면 훨씬 더 그것보다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예측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를 전달해 드렸고, 저도 뭐 사는 아파트 3단지에 있고 또 3단지, 4단지, 5단지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3단지, 4단지, 5단지 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하신 그 전세 세입자분 덕분에 제가 구매한 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사두기를 37평하고 32평 올해 들어서 사두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도 이제 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을 텐데, 저는 뭐 나중에 주택연금도 할 생각이 있으니까 37평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주택연금으로 뭐 1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죽을 때까지.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노후 대책이 뭐 국민연금하고 합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또 따로따로 국민연금을 들어놔서 뭐 서로 받는 거 반띵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쓰면 됩니다. 저보다 집사람이 더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후 대책,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기회가 뭐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이렇게 좀 좁아들어서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좋은 개투 시장이 열렸다는,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년 초까지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왜 내년 초까지냐면, 또 매매가가 여기 지금 6억 7천이라고 했죠. 37평이. 이게 또 올라가는 7억? 7억이 뭐예요? 7억 5천까지는 갈 거예요. 내년 초에.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만 저는
무주택자라면 한시라도 빨리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댓글로 뭐 투기 조장꾼 너 같은 뭐 어쩌고저쩌고 XX 하는데 그 사람 정신건강에는 전 더 걱정됩니다. 제가 하도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많아서 댓글 금지했다가 다시 풀었거든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 쌍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욕을 하면 제가 지우거나 반사를 합니다. 반사. 얼마 전에 술 마시다가 제가 교주라고 누가 놀리던데, 전 반사라니까 나한테 쌍욕하면 그 쌍욕이 고스란히 그 악플 단 사람에게 돌아가니까 뭐 유념해서 악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선한 가치관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깨닫고 있는데, 내가 많이 이렇게 베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분명히 좋은 일도 돌아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주말 농장에서 배추하고 물을 잔뜩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쪽 상가 사람들하고 탁구 치는 사람들만 다 나눠줬어요. 다. 김장은 이미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배추 한 포기, 무 하나가 뭐 그리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베풀면서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한성부동산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자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건으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 아파트 이제 파실 요량으로 저희한테 물건을 내주시거나 전세 물건을 내주시는 여러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백마마을에서 저희 한성부동산이 집사람하고 따로따로 유튜브를 하니까 집사람은 일산부동산이란 이름으로 하고 저는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란 이름으로 하는데, 두 개 채널 다 수익이 들어옵니다. 광고 수익이. 집사람 것도 물론이고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막내딸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여러분이 동영상을 봐주시고 또 광고 스킵하지 않고 하나를 봐주시면 저한테 또 뭐 몇 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여간 뭐 다 감사한 일이죠.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지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진정성 있게 신뢰를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김포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이제 일산이 대박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 빨리 아파트 장만하셔서 좀 주거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 사무실이 있는 5단지 그 출입구 차단기 보이죠, 그죠? 차단기 반사 거울. 오늘 단풍 구경 나왔습니다. 5단지 앞에 단풍 내장산에 안 가도 될 만큼 단풍이 참 소담스럽게 잘 피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세요. 이렇게 진짜 내장산 안 가도 되겠죠, 그죠? 단풍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단풍 그 사이, 그러니까 단풍이 이렇게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까 굳이 멀리 내장산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단풍 구경 예쁘죠, 그죠?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꽃을 책갈피에 보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쁘게 물든 단풍은 책갈피에 꽂아서 오랫동안 추억으로 보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백마마을 5단지 단풍이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 옆에 소나무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3년 살고 있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제가 찍네요. 7월에 영상 찍고 지난 10월에 매일경제에서 인터뷰 요청해서 찍어간 거 이후로 지금 처음 드리는데, 제가 사실 요새 많이 바빠요. 많이 바쁜데
그래도 지금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뭐 일하다 말고 정신없이 그냥 짧은 거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죠. 그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일산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일산이 김포가 규제 지역이 되기 이전에 파주와 김포가 그 조정이 아니었을 때 비규제 지역이고 일산이 조정 지역이었을 때 분위기는 지난 6.17 이후에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별로 많지 않아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갭투를 취득 중과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제 어쨌든 거래가 좀 멈춤이어서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거래되는 거는 여전히 신고가를 찍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포가 이제 묶인다는 기사가 이제 뉴스에 이렇게 묶일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돌면서부터 지난주하고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의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안산에서 집을 보겠다고 몇 개 이제 찜하고 오셨는데 거래가 됐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접으셔가지고 차를 돌려서 돌아가시고, 어제 제가 이제 괜찮은 물건들의 리스트를 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아침에 점검하니까 3개가 벌써 빠지고 뭐 상황이 거의 이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이걸 뭐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에 대한 분위기를 이제 좀 점검하시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과하게 물건을 빼서 막 무조건 거래를 엮고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매도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이 분위기를 아셔야 제값받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 분위기를 아셔야 적정 시기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느낀 동향은 일산 동구와 서구가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제가 너무 급하게 찍어서 좀 장황한 면은 있는데, 일산을 같이 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동구와 서구의 약간 선행 거래가 지수가 조금은 다르게 움직여서 높은 거래가를 찍는 게 서구가 먼저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실거래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유튜브를 하시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산에 학원가 그러면 후곡 학원가를 얘기하고 일산 그러면 일산역을 얘기하시는 그런 방송의 요인이 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 2호선의 호재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지금 그 호재가 반영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일산 킨텍스를 지나서 일산역까지 오는 중앙공원을 뚫어서 만들어져야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일지 모르는, 아직은 기약이 없는 건데 그런 걸로 해서 약간 선반영이 돼서 부풀려져 있는 게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구가 먼저 거래를 찍는 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동구를 추천을 한다거나 서구를 추천한다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우선 서구 같은 경우에는 48평이 9억에서 100만원 모자라는 이제 9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실제 거래가 일어났고, 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48평이 8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백마마을이.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되거나 좀 더 향후로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는 상황이 되면 뭐 일산이 같이 갈 걸로 보여져요. GTX 대곡 소사선이 지금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라고 했는데 김포공항의 작업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후년 상반기를 보고 있고요. GTX A 노선은 2023년 12월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뭐 이러저러한 문제를 감안하면 2025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산은 2025년이 되면 비로소 30년 연한이 넘어가는 거죠.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가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조금 있으면 GTX 개통 정도가 되면 리모델링 시범단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사실은 전 굉장히 많이 바빠졌지만 거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즈음에 11월 정도에 나와 있는 시장의 물건들을 매수하신다면 아마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나마 거래 가능한 거를 잡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 매도하시는 분 입장에서 매도를 고민하시면 뭐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주로 백마마을을 알려드리니까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 뭐 실거래는 아직 안 나왔지만 27평 같은 경우에 4억 7천 실거래 됐고요. 그 다음에 32평 같은 경우에는 6억 500이 실거래 찍혀 있는데 뭐 6억 1000의 물건 이런 것도 6억 1000, 2000 물건을 지금 거의 거두고 있어서 6억 초반대에 거래되는 것을 잡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래도 잡을 수 있는 물건을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억 밑에 물건이 30평대 초반에는 이미 없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37평대 물건은 7억 밑에 물건에서 찾기가 한두 개 찾기가 조금 쉽지 않고요. 48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억 밑에 호가 물건을 잡으시면 그나마 잘 잡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일산이 규제가 되면서 뭐 파주나 뭐 김포 같은데 많이 풍선 효과로 많이 이제 투자가 몰리는 바람에 되게 많이 핫했는데 규제로 인해서 이제 뭐 김포는 얼음이 됐겠죠. 근데 그 영향이 일산에는 어떤 영향이 될지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뭐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조금 더 많은 집중을 하시고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세랑 관련해서 이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찍었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 8월 말 이후에 그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인해서 기존 전세 세입자가 이제 뭐 주인이 들어와서 입주하시는 거 아니고는 2년을 더 연장해서 5% 이내의 증액 범위에서 더 사실 수가 있죠. 뭐 전세가 시중에 품귀이고 전세가가 고가인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영향이 제일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기존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전세가에 계속 이제 협의하셔서 갱신을 하실 것이고, 새로 전세가 나오는 물건들은 매가가 이제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가 기준으로 전세가가 새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은 뭐 물론 다주택인 경우에 취득 증가가 있지만 어쨌든 취득 증가에서 벗어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작년 그 이맘때 이제 그 일산의 거래가 시작되는 그 즈음처럼 투자금이 오히려 적게 들어가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기존 전세가의 그 현재 매가는 올라가서 필요한 금액의 갭이 이제 좀 많이 필요했다라고 치면 정상 물건 같은 경우에 입주 가능한 물건들은 우리가 뭐 정상으로 입주를 해서 주인이 사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들어오는 게 1, 2년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여서 우선 세를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높아진 매매가에 높아진 전세가로 우선 그 매수를 하시게 되니까 갭의 금액이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6.17 이후에 그 갭으로 투자하는 그 취득 증가 때문에 실수요자 시장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요자 시장이라는 거는 뭐 지금 당장 들어가거나 뭐 이럴 수 없어서 1, 2년 있다가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잠깐 전세 놓는 물건도 있지만,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면 그 평형을 갈아타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평형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20평대에서 30평으로 갈아탈까, 30평대에서 40평으로 갈아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초기 갭투 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때는 20평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평형이었다라고 치면, 지금은 오히려 큰 평형의 그 평형들이 그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 사무실이 있는 5단지 그 출입구 차단기 보이죠, 그죠? 차단기 반사거울. 오늘 단풍 구경 나왔습니다. 5단지 앞에 단풍, 내장산에 안 가도 될 만큼 단풍이 참 소담스럽게 잘 피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세요.
이렇게 진짜 내장산 안 가도 되겠죠, 그죠? 단풍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단풍 그 사이. 그러니까 단풍이 이렇게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까 굳이 멀리 내장산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단풍 구경 예쁘죠, 그죠?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꽃을 책갈피에 보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쁘게 물든 단풍은 책갈피에 꽂아서 오랫동안 추억으로 보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백마마을 5단지 단풍이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 옆에 소나무도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김포가 조정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 수혜 지역으로 파주가 첫 번째로 손꼽히고 두 번째로 이 일산에도 많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세 번째 얘기로 엮어보겠습니다. 참, 좀 전에 제가 그 댓글을 봤더니 이 투기 조장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던데 전 투기를 조장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투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투기 조장꾼이 될 수도 없고, 제가 누차 이 동영상 콘텐츠 만들 때마다 이 동영상 콘텐츠 제작의 대상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누차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투기 조장이 될 수 없다. 전 투자를 권하는 거예요. 투자를. 여러분, 아파트가 나한테 한 채가 있으면 아파트 한 채를 더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그런 바보 멍청한 놈이 있습니까? 사면 자기 손해인데 자기 자산 다 날라가는데 그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뭐 1주택자 이상이면 더 이상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기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남은 시장은 실수요 시장이고 투자 시장입니다. 투자 시장.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투기꾼이라고 자꾸 댓글로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김포가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이 일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제 사례를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저하고 사촌지간은 아니니까, 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무주택자라면 왜 빨리 하루빨리 아파트 등기를 쳐야 되는지 제가 올해 두 채를 투자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37평에 했습니다. 4단지. 하나는 32평 5단지에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전세 들어서 사시는 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뭐 샤시까지 다 깨끗하게 아주 인테리어를 잘 해서 전세 오시는 분에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며칠 있다가. 그 32평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얼마나 올랐냐면 그 37평이 5억에서 7억으로 됐고요. 4억 5천에서 지금 6억이 됐습니다. 하나는 2억이 올랐고 하나는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3억 5천이 오른 거죠. 그죠? 그 일반 직장인들이 열심히 가서 근로소득해서 야근까지 해서 뭐 이 몇 개월 사이에 3억 5천을 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또 한간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그거 나중에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그 뭐 개털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양도소득세 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왜? 지금 일시적인, 제가 조정지역 전에 샀기 때문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라서 3년 이내, 지금 2년 한 6개월 이내 팔면 되는 거예요. 2년 5개월 이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사선 들어오고 나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겠죠. 그때 파는 거죠. 비조정 지역 때 샀으니까 3년 이내 팔면 되니까. 그리고 임대사업자이니까 임대주택 그 3단지 그거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8년짜리니까 6년 뒤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 전세 알아서 잘 살겠죠. 누군가가. 지금 사시는 분도 있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그냥 거기 살다가 뭐 이제 2년 6개월 정도 뒤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팔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파트는 갈아타기 아니면 파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갈아타기니까 더 좋은 평수로 갈아타기 하는 거니까, 저는 뭐 31평에서 37평으로 갈아타기 하는 거니까 잘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여러분,
뭐 열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 37평이 2억이 올랐고 2억 얼마 전까지 제가 1억 올랐다 했고 1억 5천 올랐다고 했고 1억 8천 올랐다고 했고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2억이 올랐어요. 지금 7억 이하에 물건이 없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성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7일 8일 동안 9건을 거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 있으면 굉장히 빨리 소진시킬 수가 있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하겠다라고 자기 자녀분 이름으로 요즘은 뭐 실소유자 위주이니까 자녀분 이름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물건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거래를 못하고 어제도 왔다가 다시 뭐 돌아가고 아침에도 문자 메시지 받았는데 뭐 6천 개투 물건이냐고 문자 메시지 받았는데 없어요. 6천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3단지 16평 17평도 그 가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16평도 이제 6천으로는 개투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억 2천, 1억 5천 뭐 이 정도 선은 있어야지 이제 백마마을에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냐면 김포가 조정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파주에 가려던 사람이 파주에 가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 GTX 근처에 세계 브랜드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브랜드 빼고는 사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이건 뭐 제가 나중에 GTX 여기 거기 생겼을 때 혜택을 받을 그 세 개의 브랜드 빼놓고는 가급적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조정 지역이 아니라도. 어쨌든 거기도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포 다음으로 이제 서울 출퇴근하려니까 파주는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마마을에서 그냥 머무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서울로 출퇴근하고 나중에 소서선 들어오면 김포공항 가서 5호선, 9호선, 뭐 여의도 19분이라고 하니까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게 김포가 이제 조정적으로 묶여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호가가 1억이 이제 떨어진 매물이 이제 조금 쌓이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1억 올랐다가 세 달 전에 사준 게 1억 올랐다가 조정식으로 묶이니까 확 깎여서 이제 제자리 걸음이 된 거예요. 어쨌든 1억 올랐다라고 좋아했었는데 다시 1억 꺾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싫어하겠죠.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김포하고 일산으로 이제 똑같이 조정적으로 묶여서 김포 가려던 사람이 아무래도 입지가 일산이 훨씬 더 월등히 앞서니까 27년간 이 병원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입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김포보다는 이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 살아봐도 이 백마마을은 정말 살기 괜찮은 동네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구뿐만 아니라 동구, 덕양구 다 올랐어요. 다. 전세 살던 사람이 서울에 전세 살던 사람이 더 이상 전세로 이제 옮겨가지 못하거나 전세를 구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 일산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갭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놓는 분들도 있고 전세 살기에 열받아서 아예 이사 오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경기도에서 이 고양시 가장 많이 왔고 4,400가구가 넘더라고요. 와서 사신 분이. 서울에서만 와서 사신 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일산 후곡마을, 그 일산역 근처에 후곡마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투자하실 거면 일산역 후곡마을이나 백마마을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물론 일산 전역이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오를 곳에 투자하면 좋지 않습니까? 킨텍스역이 가장 많이 오를 텐데 이미 너무 많이 호가가 반영이 돼서 15억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더 많이 오를 곳. 그러니까 백마역이나 일산역 근처에 백마마을, 일산 후곡마을 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미 후곡마을도 오를 대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뭐 재미있는 영상 보니까 그 덕이동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사시는 그 하이파크 아파트, 그 아파트 아직도 4억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자기가 사는 평수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작은 평수인데 아직도 우리 동네 5억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4억 9천만 원이 실거래가가 찍혔어요. 84제곱미터가.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물론 지금 노이즈 마케팅이 일어나고 나서 5억 중반대에서 계약이 되고 있고 실제 호가는 6억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한마디 거들었더니
뭐 막 오른 거예요, 그 동네가.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이동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김현미 장관께서 사실은 그 하이파크 아파트보다는 일산이 백마 4단지, 5단지, 1, 2, 3, 4, 5, 6단지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 지금까지 상승률 놓고 보면 덕이동에 뭐 2배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차 백마마을에 투자하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컨텐츠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야 이렇게 올랐는데 아파트 사라고 권장하는 넌 참 돌다가리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17년부터 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5대 5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50대 50이 아니라 95대 5예요. 95가 오르고 5%가 떨어졌어요. 5%가 떨어진 게 바로 IMF하고 리먼 사태. 그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럼 앞으로 아파트가 떨어지려면 IMF가 다시 오거나 리먼 사태가 다시 와야죠, 그죠? 중차대한 일인데.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뭐 개판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문 닫는 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뭐 폭락론자들은 지금 가계부채로 인해서 폭락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야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주거 비용이 가장 작아요. 왜? 전세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 전세제도가 없어요. 다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엄청난 거죠, 그죠? 매월 뭐 호주 갔더니 주세에 들어가 매주 내야 돼, 매주 집값을. 환장하실 노릇이죠,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근로자 이제 주급을 받으면 거기서 15% 30%를 떼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전세제도라는 게 있어서 어쨌든 3억에 전세 살면 덜 까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전세제도라는 게 있어서 주거 비용이 가장 낮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너는 왜 무주택자들에게 투자하라고 권장하느냐,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지금 개판인데 그럴수록 전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월세를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월세를 내는 것하고 내가 대출을 내서 이자하고 어떤 게 더 싸요? 대출 이자가 훨씬 더 싸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 이자가 훨씬 더 싸니까 대출을 내서 아파트를 사라는 거예요. 전세? 2년 뒤에 2억이 올라요, 그죠? 2년 뒤에 2억이 올라. 그러면 매년 내가 5천을 세이브를 해둬야 되는데 2년 뒤에 어차피 2억 전세 오를 거 지금 2억 대출 받아서 2억에 대한 이자만 내자는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이죠. 그게 더 논리적이죠, 그죠? 그게 더 과학적이죠. 그래서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라도 전세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50%니까 이 조정적은 50%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영끌을 해서라도, 영끌이란 단어가 위험하다고요? 여러분 아파트를 사는데 영끌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올해 아파트 2채를 사는데 영끌했어요. 다 제 돈만 있는 거 아니에요. 빌려서 산 거예요. 그랬더니 37평이 2억 오르고 32평 1억 5천 오르고 총 3억 5천이 올랐어요. 제 자산 가치가 이 몇 개월 사이에 3억 5천이 불어난 거예요. 저는 이제 노후대비 된 거죠, 그죠? 37평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살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뭐 주택연금 가입해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나오겠죠. 그럼 주택연금하고 뭐 교부생명연금하고 합해서 넉넉하게 살지 있지 않을까? 넉넉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빨리 발상의 전환을 시켜서 그냥 이자보다 그 은행 이자가 지금 월세 내는 것보다 싸니까, 전세가율보다 이자 내는 게 싸니까 빨리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갈아타기를 해서 무주택자라면 주택을 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뭐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방송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투기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이 방송은 늘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 특히 2030 세대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평균 수명이 뭐 89에서 90 정도 이제 90 정도 되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간 일을 합니다. 60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30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이제 까먹고 이제 살게 되겠죠.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노후 대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노후 대비를 올해 겨우 한 거예요. 보통 30에서 60 요 사이에 노후 대비를 다 끝내놔야만 60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자본으로 이제 살게 되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저는 올해 노후 대비를 안 해놨으면 정말 폐지 주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노후 대비가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31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37평을 구했어요. 그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전세 끼고 전세가 3억 5천이었나. 그래서 5억 정도 되는 37평 아파트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7억 5천이 됐어요. 2억 5천이 오른 거죠. 그죠? 2억 5천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죠. 저는 나중에 31평 3단지에서 이제 4단지로 이사를 오게 되겠죠. 3년 이내 비조정 지역이었을 때 샀으니까 3년 이내 팔아야 되니까 한 2년 6개월, 2년 5개월 뒤에 이제 팔면 될 것 같습니다. 팔고 이제 이사 오면 되니까. 지금 7억 5천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까지 오를까요? 저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서 나중에 13억, 14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둘 중에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이제 평생 연금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러면 제가 37평 그걸 주택연금에 이제 가입하면 13억, 14억 되었을 때 저한테 매달 200만 원 넘게 이제 연금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부부는 각자 국민연금 들어있으니까 그거하고 교보 생명에 들어둔 연금하고 또 매달 나오는 그 주택연금하고 합해서 이제 폐지 안 주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몇 달 전에 또 32평을 무리를 해서 또 산 거예요. 연끌을 해서. 아파트 사는데 뭐 다들 연끌해서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1억 5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올해 제 자산 가치가 4억 정도가 오른 거죠. 그죠? 제가 직장 다니면서 4억을 1년 내에 번 적이 없어요. 벌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러면 내 자산 가치가 4억이 증가했으니까 이 증가된 4억으로 이제 노후 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들면 되니까. 자, 2030 세대가 지금 패닉 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대가 무려 40% 가까이 아파트를 전 세대에 비해서 이제 40%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10대도 막 이제 뛰어들기도 하고 20대도 막 뛰어들었습니다. 뭐 분양권 기다렸다가는 도저히 뭐 가점이 안 돼서 뭐 분양받을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지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8, 90%가 그냥 생각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이러다 이생 진망이라고 하던데 이번 생에 집사기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타서는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어요. 맞아요. 내가 연봉이 몇 억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몇 억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보통 뭐 3천, 4천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봉 3천, 4천으로는 생활비 쓰기 빠듯해요. 내가 더군다나 가장이다. 그럼 가정 생계를 위해서 다 쓰고 한 푼도 안 남아요. 저축을 해서 집을 사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리를 해서라도 뭐 신용대출 9,900 나오잖아요. 그냥 9,900하고 지금 전세 사는 게 있다면 그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사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그건 두고 이제 엄마 아빠 찬스를 쓰는 거에 5천 정도 무상증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1억 5천 정도 마련을 해서 아파트 사두는 거예요. 전세 끼고. 내가 전세에 3억 5천에 들어있는 집을 5억짜리 이제 집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억 5천 신용대출을 하고 엄마 찬스를 써서 1억 5천 이제 투자를 해서 3억 5천 전세 낀 5억짜리 물건을 사두면 3억 5천 전세에 대한 이자를 냅니까? 한 푼도 안 내잖아요. 그죠? 얼마나 괜찮은 절호의 찬스인 거죠. 20대에 내가 70만 원 이상 월 수익이 된다면 세대 분리해서 이제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대 내 직장인이고 70만 원 이상 번다면 알바해도 상관없어. 알바해서 어쨌든 70만 원 이상 징빙소득을 낼 수 있으면 저는 아파트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들어와서 살 수는 없어요. 뭐 전세 끼고 사면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럼 지금 5억짜리 집을 1억 5천 투자해서 무리를 해서 샀잖아요. 나 이제 이자만 내면 되는 거니까 1억 정도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니까 요즘 이율이 엄청 싸잖아요. 그죠? 3% 정도 되나? 어쨌든 그러면 내가 1억 5천을 저금해 놓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또 전화가 와서 1억 5천 정도 저금을 하면 2% 정도 근데 2% 정도 이자가 나온다고 해도 실지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빵원인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많은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나의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 거예요.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금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60%가 예금 적금을 선호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에 투자해 놓으세요. 아파트가 어디 달아납니까? 바퀴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래 놨다가 한 3, 4년 뒤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까지 다 끝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들어오느냐고요? 내가 지금 모아둔 그때까지 뭐 4, 5년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하고 이제 조정적이 그때 가면 풀리겠지만 안 풀린다 하더라도 50% 대출을 내는 거예요. 그럼 2억 5천 대출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라 있겠습니까? 창녕 3기 입주 때까지 오를 텐데 그럼 뭐 6, 7년은 올라 있겠죠. 그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 37평이 2억 5천이 올랐잖아요. 2억 5천은 어디 가서 땅 파 보세요. 2억 5천을 장만할 수 있는지. 저는 지금 50대 간신히 노후 대비를 한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조금 더 빚은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처럼 얘기하면 좀 부정적으로 봐요. 투기 조장한다고. 이건 투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소득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직장 다니면서 2억 5천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열일해서 내가 자거나 여행 가거나 정말 열일해서 2억 5천을 나한테 벌어다 준 거예요. 왜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무리 집을 사라고 해도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45%가 지금 무주택자인 거예요. 서울 경기권에. 내가 지금 가장이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 전세 난민으로 떠돌이 삶을 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전세 끼고 사두면 내가 몇 년 뒤에 언젠가 들어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내 자산 가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죠. 지금까지 2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IMF하고 리먼 사태 때.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5대5라고 생각하는데 95대5예요. 오르는 게 95%고 내리는 게 5%예요. 그 5%가 IMF하고 리먼 사태 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무주택자라면 월세 산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라도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그 20대 얘기했잖아요. 실 소득이 뭐 월급이 150개 안 되는데 무리를 해서 엄마 찬스를 써서 4,500 갭 투자를 해서 32평 샀는데 지금 1억 5천 자산이 생겼다고. 그 친구가 1억 5천 만들려면 20년은 걸릴 거예요. 실 소득액이 1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0년이 뭐 20년 해도 32평 아파트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 진짜 열심히 잘 모아서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아서 그러니까 몇 년 뒤에는 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때도
담보대출이 필요하겠죠. 그때 가면 아마 조정지역이 풀리지 않을까. 그럼 70% 내준대. 70%. 지금 6억이면 유치 그 정도 내주겠죠. 4억 2천 정도 내주겠죠. 그러면 4억 2천 대출 받으면 6억짜리 그게 얼마가 돼 있을까요?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면 엄청 많이 오르겠죠. 요즘 소개팅 나가면 아파트가 있냐라고, 아파트가 있으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 빨리 장만하십시오. 이왕이면 큰 평수로, 이왕이면 비싼 아파트로 투자해 놓으시면 그게 나보다 더 많이 벌어요. 아까 내 뉴스 봤는데 자본소득, 즉 아파트가 열일해서 번 돈하고 근로소득하고 뭐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번 게 야근까지 해가면서 진짜 쎄빠지게 가서 근로소득한 것보다 수도권은 30평대는 아파트가 월등히 더 많이 벌었어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내가 아파트보다도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돈 번 액수로 치면 아파트가 나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아파트가 돈 그렇게 많이 벌 때 난 뭐 한 거예요? 그냥 야근하면서 정말 힘들게 열받아가면서 상사 눈치 보면서 그렇게 열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근로소득보다 아파트가 번 돈이 더 많으니까 이건 진짜 열받는 일 아닙니까? 오늘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열받으라고 이 동영상 찍은 게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무주택자라면, 월세 산다면 아파트에 무리를 해서라도, 엄마 찬스를 써서라도 아파트를 샀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빨리 그 우라병에서, 아파트 없는 사람 지금 뭐 화병 일부 직전이에요. 자 이제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몸을 좀 다쳤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필 왜 나한테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팔 부러졌냐고 하소연만 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죠? 빨리 가서 치료를 받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아파트 사는 게, 오늘 저녁에 가서 사는 게 12월 4일이니까 12월 5일 내일 근무하는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6건이나 했어요. 이 작은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지난 토요일에 6건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성 부동산 이름으로. 어쨌든 아파트를 빨리 장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높아심에서 저는 50대 후반에 노후 대비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도 노후 대비를 20대, 30대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